이제 볼까요? 자, 여기 어디냐면 우리가 어제 수업을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John ought to contact Mary의 문장에 대한 추리 구조를 그리면서 predicate phrase라고 하는 이런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바노드와 연장선상에서 바노드를 무한정히 상정해서 그려낼 수가 있다. 추리 구조를 그려서 이제 문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쿼드러플 바라는 건 이제 바가 4개란 얘기예요. V에 4개의 쿼드러플 바까지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사실 그려서 나타내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바 노드를 조금 더 축약해서 하나의 바만 그냥 생성을 시키고 나머지는 프레저 카테고리와 렉시컬 카테고리만 그려내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립니다. 추리 구조를 그릴 때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스킵이에요. 스킵할 거예요. 상세하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엑스바 신텍스에서 이제 이해해야 할 부분, 그것만 이제 골라서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102페이지인데, 102페이지에 있는 핵심은 이 바 신텍스에서 제안하는 내용 가운데 이거는 바 신텍스만이 아니라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꼽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그 신택틱 룰을 상정해야 되는 이유는 NP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V나 VP로 구성이 된다거나 VP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Z나 N과 같은 이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된다거나 라고 한다면 마구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룰을 우리가 하나가 꼭 상정을 해야 된다. 그 룰이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프레저 카테고리는 이렇게 헤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세히 보면 자, what is needed in order to disallow such impossible rules as 72 and 73. 이건 이제 잘못된 룰이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룰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is clearly a convention that will ensure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꼭 고려해야 된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noun phrase는 head noun을 가져야 되고, verb phrase는 VP죠. 그러니까 verb phrase VP는 head verb를 가져야 되고, adjective phrase는 당연히 head adjective를 가져야 되고, 그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 구조 PP, prepositional phrase는 반드시 preposition을 head로 가져야 되고, quantifier phrase는 당연히 quantifier를 head로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74번처럼 이와 같은 구조를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NP죠. 프레이저 카테고리예요. NP는 반드시 그 NP 노드 밑에 반드시 N이 있어야 돼요. VP는 반드시 V가 있어야 되고 이게 헤드예요. AP는 A가 있어야 되고 PP는 반드시 P를 가져야 돼요. 그 하위 구조에 QP도 역시 하위 구조에 반드시 Q를 가져야 돼요. 이것들이 헤드예요. 이 헤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의 프레저 카테고리도 존재하는 셈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 얘기했었죠. N이라고 하는 또는 V라고 하는 이런 기타의 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젝트 되어서 상위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게 바 노드에 대해서만 바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로 썼지만 모든 것은 헤드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투사된 거죠. 프레저 카테고리까지. 그러니까 헤드부터 시작해서 바 노드를 거쳐서 이렇게 NP로 간 거잖아요. 나머지도 다 바 노드를 중간에 거쳐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런 투사, 프로젝션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헤드가 존재해야 돼요. 이 만약에 N이라는 헤드가 없으면 또는 V라는 헤드가 없으면 위에 상위에 VP나 NP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헤드 때문에 상위 이 프레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프레저 카테고리들에는 각각의 이러한 헤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것을 규칙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무작위의 이런 규칙이 성정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이라이트 한 거. 자, 그래서 in terms of pressure structure rules, we want to ensure that only rules like the following are found universally. 자, 랭귀지 유니버설하게 프레저 스트럭처 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어떠한 언어에서든 지금 이와 같은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죠. 지금 바 신텍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 따라서라고 했지만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라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가 뭘로 구성된다. 화살표하고 어떤 카테고리를 쓰죠. 그 카테고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바노드를 잠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노드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규칙, 헤드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은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74강령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여기 잠깐 봅시다. 자, 그러면 74번에 이와 같은 프레저럴 카테고리들이 각각의 거기에 해당하는 헤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XP는 X다, X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variable로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할 수 있대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X는 뭐 Y다라는 이런 식의 기호를 우리가 수학에서 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 이런 프레저 카테고리를 전부 다 그냥 대표, 심볼로서 XP라고 가정하고 자, 여기 있는 헤드를 그 X에 해당하는 X 헤드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모든 프레저 카테고리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헤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축약된 스키마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스키가 얘기하기를 We use the category variable x to denote any lexical category. Then we want to restrict all PS rules. 자, phrase structure 룰을 PS 룰이라고 해요. Universally to being of the schematic form. 자, 이러한 프레저 카테고리의 특성을 자, 75번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variable을 이용, x라는 variable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공식처럼 축약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식처럼.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처럼. 예.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바 신텍스에서 바 노드를 이제 상정해서 바 신텍스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쿼드러플 바까지, 그러니까 바가 4개가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바들은 그 밑에 하위에 반드시 바가 하나가 적은 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76번의 구조를 보세요. X 트리플 바는 트리플 바, X 바가 위에 3개가 있는 거죠. 짝대기 3개. 요거예요. 트리플 바는 자, X 더블 바를 그것의 헤드로 가져야 된다. X 더블 바, 그렇죠. 바가 하나 적은 것이 그 밑에 항상 하위 구조의 헤드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계속 보세요. X 더블 바는 반드시 싱글 바를 헤드로 가져야 된다. 자, X 더블 바예요. 더블 바가 싱글 바를 헤드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X 싱글 바는 반드시 그것의 헤드로 X를 가져야 된다. 싱글 바는 반드시 X를 헤드로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반드시 상위의 구조에 있는 이러한 카테고리는 반드시 그 하위 구조에 그거보다 한 바가 더 적은 카테고리가 헤드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자, 이것도 수학 공식처럼 그러면 x의 n승은 x의 n-1승으로 종합 정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스키마로 축약할 수가 있다. 자, 위에서 이거로 축약시켜서 심볼화 시켰듯이 스키마틱 폼으로 나타냈듯이 이것도 역시 77번의 이 내용도 이걸로 축약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너무 복잡한 공식이 나왔다. 아니 복잡할 것도 없어요. 자, x 위에 바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죠. 이걸 그냥 n승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그냥 n승이라고 본 거예요.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하위 구조에는 반드시 그거보다 바가 하나가 적은 것이 헤드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n-1승이 온다. 그러니까 이 n보다는 바의 개수가 하나 더 적은 것이 여기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스키마로 그러니까 축약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공식처럼 축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79번을 보세요. All sentence formation rules in all languages must conform to the schema. 78. 78. 자, 78번과 같은 이러한 구조를 모든 sentence formation 룰에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언어에서. 그러니까 바 노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상위 구조가 바가 더 높은 것이고 하위 구조가 바가 더 낮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꼭 위에 상위 구조의 바보다 항상 하나씩 적은 바의 카테고리가 항상 하위 구조에 있어야 되느냐, 다른 구조는 없느냐, 그거에 대한 단기예요. 자, 다른 구조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n바 밑에 n바라는 것이 똑같은 카테고리가 recursive 될 수 있어요. n바 밑에 또 다른 똑같은 n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은 여기에 맞지 않겠죠. 그렇죠? 예. 항상 반드시 위에서는 지금 한 바가 더 적은 것이 하위 구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 그러면 저 공식은 무효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저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83번을 잘 보세요. A tall, dark, handsome stranger 라고 하는 NP 구조가 있어요. 명사 구예요. 명사 구. 여기는 이제 NP 구조인데 이것을 반오도를 이용해서 NW바로 그렸어요. NW바에서 determiner A가 있어요. determiner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가 3개가 나왔죠. tall, dark, handsome, stranger. 자, tall, dark, handsome, stranger. 이것을 형용사가 없을 때는 이 형용사가 없다면 그냥 stranger 해서 그냥 바 밑에 바로 이 구조죠. 이 구조가 그냥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이 형용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바 노드 밑에 또 바 노드 밑에 또 바. 그러니까 똑같은 카테고리가 그 밑에 하위 구조에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자, n 더블 바 밑에 that와 n 바가 있고 요 n 바 밑에 n 바가 있고 또 n 바 밑에 또 다른 똑같은 n 바가 있고 그 밑에 또 똑같은 n 바가 있어서 헤드가 맨 마지막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n 바 밑에 또 하위 구조에 n 바가 있다. 추리 구조를 상징화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그걸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하고 요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가능해요. n바가 여러 번 이렇게 하위 구조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브랜칭 돼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사실은 맞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요 밑에 있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서 82처럼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XN이라는 건 이제 프레저럴 XN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의 하위 구조는 그 X의 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M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이 m은 n과 같은 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의 숫자가 이 n과 m이 바의 숫자가 이거와 이것이 같을 수가 있고 또는 n-1승일 수도 있다. 이 m이 이 n보다 바가 하나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조건은 자, 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표시한 손을 잘 따라가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이 프레저럴 카테고리가 상위의 카테고리예요. 이거는 하위의 카테고리거든요. 상위의 카테고리의 바의 개수는 하위의 카테고리의 바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을 수가 있고 n-1 하나 적을 수가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다. 이꼴 표시가 되어 있죠.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 구조가 똑같이 n 바로서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위 구조보다 한 바가 적은 n 더블 바 밑에 n 바가 있듯이 하나가 적은 카테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다 적은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더 똑같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똑같은 싱글 바로 이것도 싱글 바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관계를 종합해서 이렇게 부호화한 거예요. 오케이? 이건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게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 이렇게 여러 개가 등장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패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바를 계속 연속적으로 recursive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AP 이거는 AP나 마찬가지죠. AP를 A 더블 바로 그냥 쓴 거예요. AP 밑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A를 중간 A를 그냥 생략하고 그린 거예요. 이것도 생략된 거예요. 여기도 A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APA tall, APA dark, APA handsome. 그런 건데 맨 마지막에 이 stranger 명사는 헤드인데 이것이 바노드를 거쳐서 헤드로 들어온 것으로 그렸죠. 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stranger 말고 다른 명사로 대체가 가능하죠. 반복적인 표현이라면 one이라는 표현으로 대명사로 반복, 그러니까 대용어로서 다시 쓸 수도 있죠. 문장 형태에 따라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 문장 앞에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 앞에 있다면 유사한 표현이 앞에 있다면 이 stranger는 one이라고 하는 대용어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n 반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NP 구조는 이와 같이 반복적인 recursive한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다. 바노드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자 여기서 바노드를 상정하지 않으면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NP 구조 NP 바로 밑에 그냥 N만 나온다. 그것만 가정한다면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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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 이걸 다 NP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X바 신텍스라고 해서 바 노드를 인정하는 단계니까 이거를 바 노드로 리커시브하게 그려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이 부분은 이걸 여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82번에 weakened rule schema? 네, 82번에 weakened rule schema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82번 이거예요. 왜 적절하지? 이런, 그럼 지금 여지껏 실컷 설명했구만. 이거 갑자기 왜 또 이런 말을 하나. 복잡하게. 그죠? 열심히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구만. 그럼 된 건데, 뭔 또 무슨 얘기인가, 이게. 보세요. Even our weakened rule schema 82 may still be far from adequate. And indeed, it is easy enough to find examples of rules in the published literature which violate 82. 자, 82. 자, 82 요거예요. 요 구조를, 이 룰을 위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위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82번과 같은 룰 스키마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far from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뜻입니다. 뭐뭐에서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까? 이건 뭐뭐 하지 않다는 부정적 뜻이에요. far from. 예. adequate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자, 82번을 위배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opic과 여기 참치기가 얘기하기로는 topic, complementizer, constituent를 가진 구문에서는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스키가 쓴 이건 On WH Movement라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을 지금 이렇게 그냥 언급을 해준 거예요. 책 이름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떤 경우가 왜 이런 반기를 제기했냐면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러냐면 85번과 같은 구문 86번 이것을 다시 87번으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나타낼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이 공식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topicalization이라는 것은 어떤 구문을 이렇게 문장 앞에다 그냥 문장 앞에다 먼저 내놓고 topic처럼 문장 앞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주절을 쓰는 경우 이런 문장을 topicalization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탑이라고는 했지만 원래는 타피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탑 구문은 이런 탑픽을 앞에다 먼저 문두에다 놔두고 그 뒤에 이제 주절을 쓰는 경우에 이런 탑 구문은 자, 전체가 이 as부터 끝까지는 전체가 다 그냥 문장이죠. 센텐스죠. 네, 그 센텐스 안에 탑이 있고 또 다른 문장이 있는 거죠. 네, 전체 문장을 SW바로 보고 탑을 as for this book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S바를 I think you should read it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 SW바는 탑과 S바로 구성된다라는 PS 룰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SW바는 싱글바, 바 하나 더 적은 것으로 구성된다라는 표현은 맞죠. 어디에? 여기에. 82번의 구조에 따라서. 하나 더 적은 바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n-1승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 m이. 그러면 하나 더 적은 바가 여기에 구성이 돼 있다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82번의 조건에 따라서 요 1번의 요 얘는 합당하다. 그런데 2번의 요 얘가 문제다는 거예요. 87의 1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뭐냐. S바가 콤프와 SW바로 구성이 된다. S바가 콤프와 SW바로 구성되면은 이 W바는 바 싱글바 속에 W바가 새로 생성될 수 없죠. 이 구조에 따르자면. 그죠? 이 조건에 82번의 이 룰에 따르자면 절대로 이 속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 것이 바가 더 높을 수가 없어요. 같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SW바로 그려놨죠.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런 구조가 뭐냐? 어떤 구조냐? 여기 보세요. I told him that I was bored. 예를 들자면 자, 여기 that 이런 것이 컴플리멘타이저예요. 콤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컴플리멘타이저예요. 콤프고 그 다음 문장을 SW바로 본 거예요. 문장 전체로 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 SW바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이 최상위의 프레셜 카테고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노드는 항상 콤프가 있는 경우에만 바노드로 봐요. 근데 그 밑에 콤프 속에 이게 접속사거든요. 콤프라는 건 접속사를 뜻해요. 이 대시 콤프예요. 컴플리멘타이저. 컴플리멘타이저를 줄여서 콤프라고 하고 이 컴플리멘타이저를 나타내는 표현은 접속사 대시예요. that 뒤에 절이 나왔잖아요. 이 문장 전체는 SW바가 될 것이고 콤프가 있는 그 구문은 네포문이죠. 그거는 S바에서 브랜칭 된 것으로서 SW바 뒤에 있는 I was bored 이 부분을 SW바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네, 잠시 후에 내가 이제 칠판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조건을 위배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요 2번. 요거는 저거를 82번의 그 규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런데 근데 왜 SW바로 그래요? 그냥 S로 그리면 되는데. 그쵸? 왜 SW바로 그래요? 그냥 S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얘도 그럼 S로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는 이런 그래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유를 잠깐 꺼낼게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 잘 보이나요? 자, 지금 책에서 써놓은 구조를 보자면 SW바는 자, 탑과 S바로 구성되고 S 싱글바는 뭐라고 했더라? 콤프와 컴플리멘터리 S 더블바로 구성된다. 지금 책에 지금 87번이에요. 87번이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칠판에 그린 구조는 85번을 그렸어요. 네. 85번 문장의 추리 구조예요. 이 추리 구조에서 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네. 난 근데 귀가 아파. 이 헤드셋이 너무 세. 쪼이는 힘이.
자, 그래서 내가 약간 조금, 엉성하게 귀에다가 그냥 살짝 걸쳤어요. 자, 교수님, 음, 그 빠이. 이게 교수님 화면이 그 9개로 쪼개져서 그 중 하나로 교수님 화면이 보이는데 혹시 교수님 화면만 보이게 할 순 없나요? 아닌데? 더 화면이 크게 보일 텐데? 여러분 쪼개져서 보여요? 그거 눌러서 고정하시면 돼요. 교수님 알려줘요. 화면 누른 다음에 고정하시면 크게 나와요. 됐나? 해결됐나? 해결됐어요. 잘 보여요, 이제?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냥 설명 시작할게요. 자, 85번에 A번이에요. 내가 지금 실판에 그린 게 85번에 A에 as for this book이라고 하는 표현이 topicalization이라고 해서 탑으로 문장 앞에 그냥 문두로 그냥 이렇게 전치시켰어요. 문장 앞으로 그냥 topicalization. 이것이 topicalization이라고 탑이라고 할 수 있고 SW바가 탑과 S바. 자, 탑과 자, 볼게요. 탑과 S바로 구성된 거 맞죠? SW바는 탑과 S바로 구성됐다. 그죠?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룰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S바가 콤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that과 같은 거예요. that과 같은 것인데 이 문장에서는 that은 없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썼어요. that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S바는 밑에, S바는 무조건 밑에 콤프를 무조건 가져요. 그런데 그 뒤에 S를 SW바로 보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SW바로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그 82번의 구조에 따라서 XN은 자 XM 승이다. 이럴 때 이 M이라고 하는 건 이 M은 N과 바 숫자가 같거나 아니면 이거는 N-1이다. 그렇죠? 이걸 조건화시킨 것이 82번의 규칙이었죠? 82번의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얘보다 바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2로 보자면.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규칙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론만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규칙을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만들어내지 않아요. S바 밑에는 반드시 콤프가 존재해요. 콤프가 없을 때는 그냥 비워놓으면 돼요. 근데 콤프라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으면은 여기 접속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없으면 그냥 이 자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렉시컬 아이템만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센텐스가 이어지죠. 이 뒤에 I think you should read it이라는 센텐스죠. 이거는 그냥 S로 보는 거예요. 바가 없어요. 싱글 바 밑에 바가 하나 더 적거나 같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바가 없으면 맨 위에 처음 시작하는 요 더블바는 상관없느냐. 사실은 이 더블바도 그래서 나중에는 더블바를 그냥 없애요. 편의상. 더블바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S라고 보자.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은 그냥 종합해 보건데 이런 규칙을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게 되면 이 구조가 조금 어색하게 돼요. 설명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편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맨 위에 상위가 원래 SW바이긴 하나 그냥 이걸 생략하자. 그리고 아래도 역시 바노드에 있어서만 S바노드에 있어서만 콤프와 S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보자. 라는 조건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문제 제기만 했고, 요 다음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이 책에서는 딱히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신텍스 구조에서는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상위의 바 더블 바를 없애는 것으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의 규칙 설명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만 하고 실제로 신텍스에서 이제 구조화시켜서 그릴 때에는 내가 지금 그린 패턴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탑은 무조건 탑 앞으로 그냥 빼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장을 S 밑에
S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모든 S는 반드시 바 노드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석의 표준으로 스탠다드하게 바 노드를 그냥 그려준 거예요. 컴플리멘타이저가 없지만, 접속사가 없지만, 예. 그대로 이렇게 그려줘서 그 다음에 I think 다음에 문장을 잘 보세요. I think you should read it 이거거든요. 근데 I think 다음에 대시 생략됐겠죠. 대시 생략됐어요. 책에는 없지만 대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콤프 자리를 그려준 거예요. 자, S 밑에 NP와 VP로 여기서는 지금 반호도 생략하고 그냥 그렸어요. 편의상. VP 밑에 V 헤드 있죠? 헤드 S 바로 구성돼요. 왜? 뒤에 문장이 있을 때는 무조건 반호도를 거쳐서 문장이 들어가요. 반호도를 거쳐서. 자, 컴플리멘타이저는 반드시 S 바 밑에 왼쪽에 브랜칭돼서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시 있어야 할 자리인데 대시 생략됐어요. 생략돼서 그냥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이 자리만 그대로 그려줘요. 대신 쓸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책에 지금 일단 안 썼으니까. 네, 그냥 자리만 비워두고 그 다음에 센텐스가 또 들어가요. You should read it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should라고 하는 것도 이 should도 여기서는 내가 지금 S, NP, OX, VP 이렇게 그렸지만 이 부분을 S, NP, VP에서 OX, should 이렇게 넣고 자 V바 V 해서 여기에 read 그리고 NP, it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VP에 왼쪽에 브랜칭된 이 첫 번째 자리에 억스를 집어넣고 억셀리어리를 집어넣고 V바를 상정해서 그 V바 밑에 V 헤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자, 이 두 가지 구조는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바노드가 좀 더 익숙해지면 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더 편하게 되죠.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죠. 바노드가 있기 때문에 바노드를 상정하는 것이 더 편하게 그려지는 문장이 또 뒤에 나와요. 네, 나중에 뒤에 부분 가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85번의 B번 같은 경우 있죠. 85번의 B번과 같은 문장에서는 I told him that I was bored with Xbar syntax라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에서 X는 콤프는 예, 이 문장에서 컴플리멘타이저 that은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이런 구조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예. 이건 이제 지워도 될까? 이 문장에 그렇지. 이 문장 이제 지울게요. 내가 지금 그리는 문장은 85의 B 85의 B번의 문장이에요. 이것을 추리 구조로 그리면 내가 지금 책을 볼 때는 예, 안경을 벗어야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이상하게 내렸어요. 자, NP면 told겠지. 이게 I VP의 V의 told 그리고 NP에서 N이 되겠지? him. I told him.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들어가 있잖아요. him 다음에 대시 있잖아요. 콤프죠. 이게 컴플리멘타이죠. 접속사죠. 그럼 무조건 S 바 있어야 돼요. S 바가 있고 콤프가 있고 여기에 대시 들어가게 되죠. 예. 그 다음엔 S가 나와요. S바 밑에는 무조건 S 있어요. S바 밑에 콤프 다음에 S가 등장하게 되죠. 무조건 센텐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 노드가 S 바라는 것은 반드시 뒤에 이 접속사를 동반한 센텐스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S가 있어야 돼요. 콤프 S가 PS 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문장을 그려주면 NP
I가 되겠고, VP는 당연히 여기서 was bored네? was bored면 was는 없에 해당이 돼요. was가 될 거고, V바에서 V가 bored가 되죠. bored가 본동사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with extra syntax. 그러면 뒤에 PP가 된 거예요. with extra syntax는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은 맨 상위 구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위에 꼭대기의 상위 구조는 SW바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편의상 무조건 상에 무조건 더블바예요. 그 밑에는 더블바 나올 수가 없어요. 더블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 노드가 하나 더 많은 것이 하위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출발점만 더블바인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만 더블바인데 굳이 더블바를 그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쓴다. 그 얘기예요. 편의상 그냥 S로 쓰고 더블바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S로 쓰고 자 VP 이게 헤드죠. VP는 반드시 헤드를 갖는다 그랬죠. 예. NP는 밑에 바로 헤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략하고 안 그린 거예요. N 있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거예요. NP 밑에 헤드 있죠. 그렇죠? NP 밑에 헤드 있어요. 예, 힘이죠. S바의 콤프는 반드시 net 구성돼야 되고 자, 여기도 N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N이 있는데 내가 안 그린 거예요. 예. 반드시 NP 밑에 헤드가 있는 거죠. VP 밑에 헤드 V가 있죠. 그렇죠? 예. 바 노드를 거친 거예요. 여기서는 바를 그린 이유가 억스 때문이에요. 억스가 없고 여기에 본동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동사 써주면 되는데 억스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예, 바 노드를 거치고 왜냐하면 바의 시스터 관계로 억스를 그려줘야 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PP 구조로 이렇게 그려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스탠다드한 신택틱 구조예요. 스탠다드한 신택틱 구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한 가지 관점이고, 82번 규칙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87번에 2번에 있는 이러한 형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더블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도 82번의 구조에서 설명이 될 수 있겠느냐. 싱글바가 아니라 더블바인 경우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실제 이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89번 여러분 교재에서 88번의 표현을 89번의 구조처럼 그릴 수가 있거든요. 89번의 구조처럼. 89번의 구조가 이거예요. 거기 NP가 NW바로 그려져 있네. NW바가 이거 NP와 같은 거예요. NP, 컨정션, NP. 이런 구조로 그려졌어요. 컨정션 당연히 AND겠지? AND나 다시겠죠? 자, this tall boy and that short girl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This tall boy가 NP죠. 그리고 that short girl도 NP죠. NW바와 똑같아요. NW바나 NP나 똑같이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이에 AND라고 하는 컨정션이 들어갔죠. 근데 이것의 상위 구조도 역시 NP예요. 자, 그러면 자, 책에선 얘를 NW바라고 했고 얘도 NW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블바 밑에 똑같은 더블바 또 똑같은 더블바가 하위 구조에 있을 수 있느냐?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같은 레벨에 같은 개수의 바 노드가 하위 구조에 있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84번 구조에서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84번에도 볼 수 있었으니까 역시 89번의 A와 같은 구조에서도 상위 노드이긴 하지만 NP 구조이긴 하지만 NP 똑같이 NP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거를 N으로 보지 않느냐? 이거는 N으로 보면 안 돼요. NP예요, NP. 예, 얘도 NP예요. NP예요. 네, NP 속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NP는 무조건 프레이저 카테고리니까 NP는 프레이저 카테고리니까 반드시 그 안에 N이라는 헤드가 있어야 되죠. N이라는 헤드가 이 안에 있나요? 있잖아요. 보이가 N이죠. 이 안에서는 gir이죠. 뒤에 있는 NP는 gir이 헤드예요. 이 앞에 있는 NP에서는 보이가 헤드고 N이니까 요 구조만 따로 보자면 요것만 따로 보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This tall boy니까 this tall boy. This
폴, 보이. 자, 얘가 NP예요. NP, 디터미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이 NBA겠죠? AP겠죠? A. 그래서 톨이 되겠죠? 그리고 N.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어제 배웠잖아요. 그쵸? 네, 이런 패턴. 그래서 이 보이가 헤드가 되는 거예요. 보이가 헤드가 되는 거예요. 이 N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를 N 바 밑에 또 N 해서 보이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선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헤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자, 요 헤드, 보이가 요 NP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요 NP 구조 안에 헤드 보이가 있고 여기 NP 구조 안에도 거리 헤드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NP로 봐야지 N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NP 맞아요. 그럼 상위 구조, 이 NP와 이 NP를 조합한 AND로 연결된 이 전체도 역시 NP다. NW 받아. 그러면 똑같은 NP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있다.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2번에 결론적으로는 82번에 나와 있는 규칙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기를 제기하면서 보충적인 설명도 같이 덤으로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89번의 A 구조를 그린 것은 89번의 B와 같이 리니어하게 옆으로 뉘어서 구조를 이렇게 써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공유로 들어가 보자면 이 구조 있죠? 예, 이 구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된다. 예, 같은 거예요. 89B나 89A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됐죠? 네. 괜찮다. 네, 가능하다. 같은 프레셔 카테고리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부분을 내가 정해줄게요. 어디부터 발표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발표하면 돼요. 발표 부분은 여기부터 하겠죠. 네. 여기서부터 해요. 이 앞에까지 이미 지금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발표하면 됩니다. 커플 오브 여기 단락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111쪽 여기서부터 111쪽에 여기까지 여기 106번 있죠? 106번 여기까지 그러니까 features might also 시작하기 전까지 요 앞에까지 예, 누가 한번 해볼까? 교수님, 음, 저 하겠습니다. 누구? 차세진이요. 차세진이 오케이 차세진이 여기를 혹시 혼자 할 수 있을까? 둘이 하기는 조금 너무 적을 것 같고 혼자 하기는 조금 많긴 한데 혼자 할 수 있을까? 차세진? 한번 혼자 해봐요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예. 내가 지금 표시한 그 부분까지만 하면 돼요. 오케이. 세진이. 자, 그 다음에 세진이 발표하고 나서 세진이가 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잠깐만 여기 세진이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연습 문제는 넘어가고 여기 4장이 나오거든요. 4장의 렉시컨이라는 부분은 건너뛸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그냥 5장으로 갈 거예요. 5장. 5장이 146쪽이네. 뭐만 이러네. 자, 여기가 지금 5장이거든요. 146쪽이 자, 5장이에요. Transformations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처음부터, 어디까지냐면, 149쪽, 149쪽,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149쪽에 끝나는 부분까지, 5장 처음부터 149쪽 끝나는 부분까지 누가 한번 해볼까? 이 부분은 시작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누가 해볼까요? 차세진을 이어서 준한? 이준한? 준한이 가능해? 아니야 지금 누가 지금 신청자가 있었는데? 네, 조수한이요. 조수한 그래 조수한이 해볼까? 그래요 조수한이가 합시다 그럼 조수한이가 149쪽까지 지원자니까 먼저 하고 자 준한이 이준환은 조수한이 발표한 그 다음 부분을 그럼 준환이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내가 아마 수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 부분을 다음 주에 내가 알려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들했어요. 입니다. 바이바이.